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또 기반으로 다전자 원자의 양자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다전자 원자의 양자 상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닥 상태의 경우에는 1s의 2개의 전자가 2s의 2개의 전자가 2p의 2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전자 배치가 끝이 아니고요. 요게 하나의 에너지 준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에너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하나의 전자 배치에서 나타나는 요 하나하나의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키가 되는 것이 바로 각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 운동량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근데 전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전자가 여러 개가 있고 각 전자에 대해서 전자 i라고 합시다. 각 전자 i에 대해서 우리가 궤도 각 운동량 L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핀 각 운동량 S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J라고 하는 애를 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L이랑 S를 더해서 우리가 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잘 짬뽕을 해서 우리가 전체 원자의 각 운동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궤도 각 운동량, 스핀 각 운동량, 그리고 전체 각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을 전자별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더해서 우리가 전체 궤도 각 운동량, 전체 스핀 각 운동량, 전체 각 운동량 등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러셀 샌더스 커플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JJ 커플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것을 공부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JJ 커플링은 나중에 우리가 짤막하게 어떤 데 사용하는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셀 샌더스 커플링 한번 살펴보죠. 자, 러셀 샌더스 커플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우리가 궤도 각 운동량을 의 총합을 구합니다. 즉 이렇게 전체 각 운동량을 생각을 할 때 각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궤도 각 운동량을 다 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핀 각 운동량도 죄다 더합니다. 그래서 전체 스핀 각 운동량이 이 각각의 스핀 각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총합들을 합쳐서 다시 한번 전체 각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자의 전체 각 운동량이 되겠죠. 얘는 J 토탈이라고 쓰고 L 토탈과 S 토탈을 더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각 운동량 더하는 거를 계속 해봤는데요. 이 각 운동량 덧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L 토탈은 1번 전자의 각 운동량 더하기 2번 전자의 각 운동량이고 S 토탈은 1번 전자의 스핀 각 운동량 더하기 2번 전자의 스핀 각 운동량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동등하지 않은 전자들이라면 즉 뭐냐면 디스팅기셔블 하다면 구분 가능하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s의 전자가 하나 들어있고 2s의 전자가 하나 들어있다.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들이 다른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들뜬 상태긴 하지만 뭐 이런 경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쉬워요. 쉽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할 겁니다. 자, 두 개의 가군동량을 더하는 경우에 요 총 가군동량을 L이라고 쓰게 된다면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L1의 양자수가 L1, L2의 양자수가 L2고요. 요거의 양자수가 전체가 큰 L이라고 하면 요 녀석은 L1 플러스 L2, L1 플러스 L2 빼기 1, 땡땡땡에서 L1 빼기 L2의 절대값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궤도 가군동량과 스핀 가군동량을 섞을 때도 이렇게 했었죠. 두 개 가군동량을 섞을 때 우리가 결국 새로운 양자수를 하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양자수의 범위는 기존에 섞이는 재료가 되는 가군동량 각각의 합부터 차까지 1간격으로 쭉쭉쭉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스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의 가군동량이 큰 S, 얘의 가군동량이 작은 S, 얘의 가군동량이 작은 S라고 하면 큰 S는 작은 S1 더하기 작은 S2부터 시작을 해서 1씩 감소를 해서 결국은 작은 S와 큰 S, 죄송합니다. 작은 S1과 작은 S2 사이의 차이로 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J는 어떻게 구할까요? J는 뭐였어요? 얘네 둘을 더해주는 애죠. J 토탈은 L 토탈 더하기 S 토탈인데 여기서 이 녀석의 양자수를 큰 J라고 하면 얘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L 플러스 S부터 시작을 해서 L 플러스 S 빼기 1 땡땡땡 L 마이너스 S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MJ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J에 대한 자기 양자수죠. 얘는 마이너스 J부터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땡땡땡 J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네 가지 양자수를 새로 원자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요. 다전자 원자의 항기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 원자의 항기호를 옛날에 수소 원자를 배울 때 공부를 했었어요. 똑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1, 숫자 1이고요. 여기 자리에는 L에 대한 기호, 그리고 오른쪽은 J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기호가 들어가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L이 0, 1, 2, 3, 4, 5 올라갈 때 S, P, D, F, G, H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대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항기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항기호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양자 상태를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기호를 정확히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항기호의 특징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닫힌 껍질은 항기호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껍질만, 열린 부껍질만 심지어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s2, 2s2, 2p2 이런 식의 우리의 전자 배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탄소죠. 얘네들은 닫힌 껍질이고 여기는 닫힌 부껍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에게는 2p의 전자가 2개 차이 있는 애만 가지고 항기호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린 부껍질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대등하지 않은, 동등하지 않은 전자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등하지 않은 전자가 두 개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보죠. 1s의 전자가 하나 있고 2s의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L1은 얼마죠? L1은 0입니다. S니까요. L이죠. S니까요. L은 0이죠. L2는요. 역시 0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짬뽕을 해서 L을 얻어야 되는데 L은 L1 플러스 L2부터 땡땡땡해서 L1 마이너스 L2의 차이까지 갑니다. 근데 00이니까 00을 더하든 빼든 무조건 L은 0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됐죠? 다음 S1, S2를 보겠습니다. 얘는 둘 다
전자니까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문자 S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S1 플러스 S2부터 두 개의 차이까지 떨어질 건데 합을 하면 1, 차를 하면 0이니까 0 혹은 1이 나오게 되겠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L은 0이고 S는 0인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면 얘는 J는 어떻게 돼요? L 플러스 S부터 차이까지인데 역시 0, 0이니까 얘는 0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면 MJ도 0밖에 될 수가 없고요. 얘를 이제 한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한기호로 나타내면 한기호가 어떻게 됐었죠? ES 플러스 1, L의 기호, 그 다음에 J였습니다. 이게 한기호죠. 그러니까 S가 빵이니까 왼쪽 위에 올라가려는 1이고요. 그리고 L의 기호는 L이 0이니까 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J는 빵이니까 빵. 요게 한기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상태가 가능해요. L이 0이고 L은 무조건 0이죠. 근데 S가 1인 경우가 가능하네요. 여기 보면. 그러면 J는 L 플러스 S부터 차이까지인데 얘는 무조건 1밖에 될 수가 없겠네요. 역시 0 더하기 1이나 0 빼기 1의 절대값이나 다 1이니까요. 그러면 J가 1이니까 MJ는 0이 되거나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 한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ES 플러스 1은 S가 1이니까 3이 될 거고요. L이 0이니까 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J값은 1이니까 3S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기호를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다음으로 동등하지 않은 전자 두 개 있는 시스템. 또 복잡하네. 더 복잡하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P의 전자가 한 개, 3P의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둘 다 그냥 들뜬 상태인가요? 헬륨이? 아니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죠. 1S랑 2S가 다 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얘들은 닫힌 껍질들이니까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L1의 값은 얼마죠? 자, L1. 전자 하나의 L 값은 P니까 1이 되겠죠. L2는요. 역시 전자 하나는 다른 전자는 1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로부터 L은 어떻게 되죠? 두 개의 합부터 차까지니까 2가 합이고 차는 0이죠. 까지 일간격으로 끊어야 되니까 2, 1, 0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쵸? S는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앞에 한 거랑 마찬가지로 큰 S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각경우를 한번 다 표시를 해봅시다. 자, L이 0이고 S가 0인 경우, L이 0이고 S가 1인 경우, L이 1이고 S가 0인 경우, L이 1이고 S가 1인 경우, L이 2고 S가 0인 경우, L이 2고 S가 1인 경우 이렇게 6가지로 우리가 총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에 3개, 여기에 2가지가 가능하니까. 자, 얘는 J가 어떻게 될까요? L 플러스 S니까 J가 무조건 빵이 될 겁니다. 그쵸? 얘는요. 역시 L 플러스 S부터 L 마이너스 S 절대값까지인데 J가 무조건 1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J가 1이 될 거고요. 그쵸? 얘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데 두 개를 더하는 합부터 차까지 다 가니까 J가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가 있겠네요. 얘는요. J가 무조건 2입니다. 얘는요. J가 3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어요. 자, 각각에 대해서 한기호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한기호. ES 플러스 1은 1입니다. L은 0입니다. J는 0입니다. 요게 이제 한기호가 되겠죠. ES 플러스 1은 3입니다. L은 0입니다. J는 1입니다. 한기호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ES 플러스 1이 1입니다. L은 1입니다. 그 다음에 J는 1입니다. 한기호가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요. 자, 첫 번째 경우로 볼까요? 자, ES 플러스 1은 3입니다. L은요. 1입니다. 그 다음에 J가 2죠. 근데 나머지는 계산할 거 없이 L이랑 S 값은 같으니까 앞에는 다 3P죠. 1이 될 수 있고 3P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는요. ES 플러스 1은 1입니다. L은 2입니다. 그러면 D가 들어가야 되고요. J는 2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마지막 줄은요. 자, 얘부터 역시 하나씩 나가고 보면 ES 플러스 1은 3이죠. L은요. 2니까 D를 써야 되고요. 그럼 J 값이 3이죠. 얘가 될 수 있고 3D 2가 들어갈 수 있고 3D 1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기호까지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등하지 않은 전자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손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각각의 한기호들이 서로 다른 양자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등하지 않은 전자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동등한 전자들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S에 두 개가 전자 들어있다든가, 뭐 2P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다든가. 실제 우리가 화학에서는 이런 애들을 또 자주 마주치게 되겠죠. 얘네들이 만족해야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울리 베타 원리죠. 무슨 얘기냐? 두 개의 전자가 똑같은 양자 상태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 상태 A, 그러니까 전자 1번이 양자 상태 A, 전자 2번이 양자 상태 A에 들어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분 불가능성이죠. 이게 영어로 먼저 단어를 떠올리고 번역을 하려니까 조금 렉이 있네요. 자, 얘는 뭐예요? A랑 B라고 전자 1이 A 상태에 있고 전자 2가 B 상태에 있다면 얘는 B, A랑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구분 불가능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처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등한 전자들의 한 기호를 찾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미시 상태 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미시 상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상태가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할 수가 있냐면 ML과 MS를요. 계산을 합니다. ML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들의 ML 값을 더해서 구하고요. MS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MS 값을 더해서 구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구해놓은 ML 값을 여기다가 이제 분산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ML과 MS 값을 가지고 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미시 상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게요. 미시 상태의 수는 항상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G 팩토리얼 나누기 M 팩토리얼 G 빼기 M 팩토리얼이고요. G는 오비탈의 수, N은 전자의 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s2는 사실 별로 좋은 예가 아니고 2p2를 봅시다. 탄소의 경우. 얘는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은 총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상 오비탈이 3개가 있고 스핀이 각각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px, py, pz 3개가 있고 업다운이 2개씩 있으니까 총 6개가 있고요. 그래서 G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지금 2개 있으니까 N은 2가 되죠. 그래서 요 생각을 계산을 해보면 미시 상태의 수가 15가 나옵니다. 그냥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미시 상태 표를 만들었을 때 알맞은 지금 미시 상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지금 제가 하는 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ML과 MS 값으로부터 L과 S 값을 끌어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역시 실제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좋은 건 예제죠. 자, 2p 오비탈에 2개 전자가 들어있는 탄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1은 얼마예요? P죠. P니까 L이 1이죠. L2는요, 역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큰 L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개의 합부터 차까지니까 2, 1, 0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S는 2분의 1, S2도 2분의 1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큰 S도 1 아니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대로라면 J를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그렇게 안 넘어가고요. 뭘 구하냐? ML과 MS를 구합니다. 가능한. L과 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능한 ML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인가요? 제일 큰 애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 얘는 그냥 0 하나뿐인데 최대로 많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겠죠.
MS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갖고 얘는 0까지 가지니까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한 ML과 MS 값을 다 써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뭔 짓을 하냐면 ML을 가로축에 MS를 세로축에다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표를 만들어야 예쁘게 나올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망한 것 같네요.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요. ML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들어가게 쓸 거고요. MS 값이 1, 0 표가 지금 조금 작은데 마이너스 1 MS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주는 강의 노트랑 맞추기 위해서 이게 부호를 다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MS랑 ML을 표시를 해준 거죠. MS는 이쪽에다가 ML은 이쪽에다가. 자, 그 다음에 뭔 짓을 할 거냐면 제가 앞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ML이라는 놈을 ML1, ML2의 합으로 나타내겠다는 얘기를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가능한 ML과 MS 쌍들을 여기다가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큰 ML이 2가 될 수 있고 큰 MS가 1이 될 수 있는 작은 ML과 MS 조합들을 찾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근데 부호로 나타내기가 어려우니까 ML 값을 숫자로 쓰고 자, 기호를 ML 값을 숫자로 ML 1 값을 숫자, 그 다음에 ML 2 값을 숫자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MS1의 부호를 여기다 표시를 하고 MS2의 부호를 여기다 표시를 해서 괄호로 묶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미시 상태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이 자리에 지금 들어갈 거는 ML이 플러스 2가 되고 MS가 플러스 1이 되게 하는 ML과 MS 쌍들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1에 플러스 1에 플러스. 무슨 말이냐? ML은 1, 0, 마이너스 1 중에 한 가지 값을 갖습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두 개를 더해서 2가 되려면 ML1이 1이고 ML2가 1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MS1, MS2 값은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안 같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죠? 그러면 총 MS가 플러스 2분의 1이 되려면 두 개 다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 위에는 부호만 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부호만 표시하는 겁니다. 조금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요 동그라미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글씨를 쓸 칸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자, 그 다음에 1을 만족시킬 수 있는 누가 있냐면 0 플러스 1 플러스가 있고 또 1 플러스 0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채워놓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요 위에 있는 애는. 왜요? 두 개가 같은 상태에 존재합니다. ML1이 1이고 ML이 1이고 MS가 플러스 2분의 1인 동일한 양자 상태의 전자 1번과 전자 2번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괄호에 이쪽이랑 이쪽에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금지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왜냐면 두 개는 같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전자 하나가 0 플러스, 전자 하나가 1 플러스에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1번이 이쪽에 있고 2번이 이쪽에 있고는 어차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분 불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상태고 하나만 쓰면 됩니다. 좀 어렵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쭉쭉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게 0 플러스 0 플러스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금지되는 게 있죠?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얘는 안 돼요. 뒤에 놈은 괜찮습니다. 밑에 놈도 중복을 막기 위해서 그냥 하나만 쓸게요. 여기도 사실은 두 개가 나오는데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지막 줄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인데 얘도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금지가 됩니다.
가운데 줄 채워볼게요. 그냥 저는 이제 답을 아니까 쭉쭉쭉 써나가겠습니다. 1 플러스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0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런 거가 사실 머리 터집니다. 사실 직접 해보려고 하면 그래도 뭐 해보고 싶으시면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자리는 없고요. 여기 칸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칸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칸에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총 몇 개의 지금 미시 상태가 존재하죠? 자, 미시 상태라는 게 요 지금 괄호로 표시한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전자 1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전자가 0 마이너스 상태, 즉 ML은 0, MS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 다른 전자는 ML은 1, MS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에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자, ML은 0, 그리고 다운, 그리고 ML은 1, 그리고 다운. 이 두 개의 상태에 지금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미시 상태라고 부르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파울리 베타 원리와 또 구분 불가능성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표를 만들고 나니까 총 몇 개가 가능한지 우리가 아까 g 팩토리얼 나누기 n 팩토리얼 g 빼기 n 팩토리얼로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요게 15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카운트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5개가 이 표를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살펴봤던 두 번째 단계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두 개의 파울리 베타 원리와 그다음에 구분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남겨놨더니 전체 미시 상태의 수와 일치하는 개수의 미시 상태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L 값을 뽑아낼 건데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표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MS가 있고 마이너스 1, 0, 1이었나요? 순서가 플러스 1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L이 있고 둘, 셋, 넷, 다섯. 자, 뭔가 삐뚤빼뚤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여기는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존재하죠. 자, 이제는 여기까지 카운트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여러분들 미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시 상태가 몇 개씩 있었는지만 알면 돼요.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었고요. 여기 하나가 있었고, 여기 두 개가 있었고, 여기 세 개가 있었고요. 두 개 있었고, 하나 있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습니다. 끝. 얘네들이 실제로 미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시 상태가 유지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시 상태들이 섞여가지고 우리가 새로 정의할 L과 S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섞이는 상태들이 또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이제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까지는 하지 않겠고 그냥 미시 상태들이 몇 개가 있었는지 그 개수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개수만 우리가 여기다가 정보로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MS와 ML 값으로부터 우리가 L과 S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MS가 가장 큰 값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MS 값이 다 똑같다면 ML이 가장 큰 값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얘를 보겠습니다. MS가 제일 큰 L을 보겠습니다. MS 죄송합니다. ML부터 봐야 됩니다. ML부터. 제가 마음이 급해서 ML이 가장 큰 값부터 보고 그 다음에 ML 값이 다 같으면 MS가 가장 큰 값을 보면 되는데요. ML이 제일 큰 값을 보면 여기죠? 얘죠, 얘. 자, 얘는 ML이 플러스 2고 MS가 0이에요. 그걸 만들 수 있는 L과 S의 조합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ML이 2고 그 다음에 MS가 0이에요. 그러면 ML은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를 묶으면 얘가 L은 2고 S는 0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ML이 1, ML이 0, ML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MS가 0인 상태들을 하나씩 지워줍니다. 요 5개는
L은 2, S는 0이라고 하는 상태에 포함이 되고요. 얘는 우리가 항기호로 1D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다음. 지금 남은 애들을 보시면 남은 애 중에서 ML이 제일 큰 애는 요 플러스 1입니다.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근데 세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는 MS가 가장 큰 값을 봐야 되겠죠. 그럼 MS 제일 큰 애는 얘가 됩니다. 자, 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ML이 1이에요. 그리고 MS가 1입니다. 그러면 ML이 1이고 MS가 1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L값은 L과 S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네를 포함하는 ML과 MS는 0, 1 그리고 0,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애들을 또 다 찾아가지고 ML이 1, 0, 1, MS가 1, 0, 1인 애들을 싹 다 찾아주면 이렇게 9개가 지워지게 됩니다. 얘를 한기호로 나타내면 3P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디 남았죠?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하나 남았네요. 조금 잘 안 보이시나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보라색으로 쓰겠습니다. 보라색은 ML은 빵, MS는 빵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L과 S는 L은 0, S는 0밖에 없죠. 얘는 1, S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L과 S 값을 알기 때문에 J 계산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이걸로부터 J를 쭉쭉쭉쭉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이 경우에는 J가 무조건 2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합부터 차까지니까. 얘는 2, 1, 0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J가 무조건 역시 0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한기호로 완벽하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각각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한기호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표들이 좀 있을 거라서요. 제가 다 보여드리긴 힘들고요. 그냥 몇 개만 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가 P1, P2오비탈에 하나 들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기호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고요. P2의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게 1S, 1D, 3P가 있습니다. 방금 전 예에서 우리가 봤죠. P3의 경우에는 2P, 2D, 4S가 가능하고요. P4로 가면 다시 1S, 1D, 3P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P5로 가면 2P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고 P가 다 찼다라고 하게 되면 1S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기호들을 각각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어떤 한기호들이 가능한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얘네들이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기호라는 놈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양자 상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각각의 한 기호별로 양자 상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조금 복습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